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안보 소식도 같이 보겠습니다. 쿠르스크에서 특히나 러시아가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러시아 군에서 정말 특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톰제트, 그러니까 무작정 무지성으로 돌격해 라고 하는 이 인간 분쇄기 작전에 격분한 병사가 자기 대대 지휘부를 향해서 그 지휘 벙커에 수류탄 2발을 까놓고 그 벙커 안에 있던 15명을 몰살시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귀순했어요. 그리고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이 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였고, 또 이 쿠르스크에서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자기네들의 호송 차량, 또 자기네들의 포병 자주포 등을 향해서 대전차 미사일을 쏴서 완전히 박살내는 큰 전과를 올리는 5인 사격 전과까지 있는데, 정말 피아식별 또 지휘 통제 아무것도 안 되는 러시아군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FBI는 이란이 트럼프와 해리스 측의 대선 캠페인을 핸들링 가능한 고위 인사에 직접 사이버 공격 접근을 시도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트럼프 캠프 또 해리스 캠프 양측의 캠프에 해킹 공격이 들어왔다, 이란 수행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FBI가 수사 결과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란 UN 주재 이란 대사죠. 거기서 증거대라, 우리는 한 적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답니다. 자, 팔레스타인과 극좌파 시위대들이 시카고에서 민주당 유세할 때 뭐 난동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제대로 안 통하니까 시카고에는 이스라엘 영사관을 공격했어요.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서 대거 체포되었다라는 이런 소식 들어와 있고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 등을 연쇄 순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인데, 그러면서 안 되고 있죠, 지금 휴전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협상장 나와라 라고 촉구했는데 양측은 냉랭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협상을 할 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가자지구와 이집트가 연결되어 있는 경계선을 필라델피아 회랑이라고 하죠. 이 필라델피아 회랑을 이스라엘이 지금 관리를 하면서 지난주에만 해도 한 주일 동안 50여 개의 땅굴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서 땅굴을 발견하니까 또 땅굴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또 땅굴 파고 있던 사람들 뭐 체포하고 뭐 사살하고 이런 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자지구 측에서는, 이 하마스 측에서는 그 필라델피아 회랑 건드리지 마라, 이스라엘 물러나라,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블링컨이 이스라엘에게 그 필라델피아 회랑 관리권을 제3자에게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면 땅굴이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그거 관리권을 이집트다 어디다 넘겨주면 완전히 그냥 이 하마스를 다시 재무장시키는 거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가족들과 만나 필라델피아 회랑 제3자 인계 가능성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가 다 지킨다 라고 했고요. 헤즈볼라는 이 탄약고 거대하게 파괴가 됐죠. 이 피격 보복으로 로켓 80발을 국경지역의 이스라엘군 진지를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대부분 요격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군은 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베카 계곡 일대 군사시설에 2차 대공습을 가해서 이렇게 큰 화염을 일으키는 정도의 2차 대공습을 가했다라는 건데, 대로 줄여다 말로밖에 되는 헤즈볼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개전 초 소집됐다가 이제 가자지구에서 좀 정리 수순에 들어가니까 소집 해제가 됐던 예비군들 다시 재소집했어요. 무려 15,000명인데 한 개 사단급 이상이죠. 그래서 대헤즈볼라 전면전에 대응하는 이 준비 작업에 또 추가로 더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이란 중소도시 카즈빈이라는 곳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났어요. 율법 경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사법 경찰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경찰, 사법 경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슬람 율법을 잘 지키느냐 이것만 감독하는 율법 경찰이 있는데 그 율법 경찰이 차량을 파괴하고 또 그래서 시위대와 충돌하고 시위대들은 독재자는 물러가라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카즈빈이라는 곳이 여기 카스피의 연안에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테헤란에서 서쪽으로 좀 가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히잡을 안 썼다고 율법 경찰이 그 여성을 체포를 해서 구타하면서 데려간 겁니다. 그걸 이제 풀어줘라 하고 지금 격분을 한 시민들인데 왜냐 그 이전에 또 역시 아이 3명을 낳았던 젊은 여성이에요. 젊은 아줌마인데 그 젊은 여성이 히잡을 안 썼다고 이 율법 경찰이 총을 쐈어요. 그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은 겁니다. 다행히 응급조치를 잘해서 이 병원에 실려가서 죽진 않았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하반신 마비가 된 겁니다. 여기에 이 도시인들이 완전히 분노에 쌓여있던 차에 또 히잡을 안 썼다고 여성을 그렇게 구타를 하고 체포해 가는 것에 완전히 격분해버린 거죠. 그래서 독재자 물러가라 하고 지금 뭐 폭동을 일으키고 이 하얀색 이게 그 율법 경찰의 그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돌 던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전국으로 좀 퍼져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시간은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공격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겁을 많이 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특히나 최고 수뇌부 측에서는 대통령궁 옆에 있는 영빈관이 폭격을 당했는데 야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그냥 누구지도 모르는 그런 발톱에 때 같은 그런 사람들 보내서 야 성전이야 순교야 이렇게 하면서 보내면서 자기가 죽는 것은 성전 아니고 순교도 아닌 거죠. 왜? 계속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 시간 길어질 것이다. 시간은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왜? 공격은 자기네들이 선택할 것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공격 준비를 다 끝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 내에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2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러나 이란 군들은 이렇게 실제로는 겁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집트가 동지 중에 서방연합함대가 전개한 이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갑자기 이렇게 친중국 행보를 세게 밟고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 해군, 여기 중국 해군인데 이 중국 해군은 산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해군의 날에 관함식하러 산트페테르부르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다시 이제 인도양으로 나가는 그 행렬인데 들어가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가서 친선행사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중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레바논 전쟁 관련해서 서방연합함대가 잔뜩 집결해 있죠. 그 옆에서 지금 이런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하는 이집트. 지금 이집트의 모든 무기체계는 거의 대부분 서방제예요. 미국제, 유럽제.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갑자기 친중으로 급 브레이크를 돌린, 핸들을 돌린 이런 이집트 좀 애매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순양함인 바르야그함 그리고 구축함인 마샬 사프린스코프 함이 제주도 인근 해역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동해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해상자위대 일본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여기가 바르야그 순양함이죠. 슬라바급 순양함 그리고 우달로이급 구축함 이렇게가 미야코 해협 통과해서 동중국해 즉 남해로 들어와서 그리고는 이제 동해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즘 이 중국 해군, 러시아 해군이 우리 대한해협 쪽으로 또 동해로 너무나 자주 들락거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해군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라고 하는 영역 표시를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 소식 보면요. 121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전차 4대 격파, 장갑차 21대 격파, 차량 79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예순문 격파, 무인항공기 38대 격추, 미사일 4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가 153건이 있었다. 그런데 적 공격은 실패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적 공격은 실패 중이다. 이 말도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적이 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인데 쿠르스크를 제외하고 이 기존의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포크롭스크 외곽의 크루티아르라는 마을에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격전 중이다라는 건데요. 여기가 포크롭스크죠. 여기가 아우디우카입니다. 그래서 아우디우카에서 서진해서 이 포크롭스크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러시아군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도식한 척파로의 지도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종합을 해보면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쪽에 이 진공 작전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뭐 에메랄레스, 하이마스, 그리고 각종 야포들, 크랩 자주포 이런 것들, 중화기들 이런 것들을 쿠르스크 쪽에 많이 빼서 집중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화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밀리고 있고 쿠르스크에서는 압도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지만 화력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정된 어떤 자산에서 그런 이런 그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폴로이 지역에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이다라고 하면 또 러시아군이 준비를 단단히 할 테니까 사실 무근이다라고는 하겠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로보티네 전선입니다. 로보티네에서 동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폴로인데 이곳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전선으로 만들려고 대공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 지금 어떤 여력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러시아 해외 정보국이죠. SVR이 쿠르스크 침공은 미국과 영국, 폴란드의 정보국이 개입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토에 대한 비난을 이렇게 하는 그 소재로 삼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즉 이 나토들은 우리는 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정규군과 FSB들이 5인 교전을 했다. 제가 좀 이따가도 알려드리겠지만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뭐 그냥 눈에 띄면 다 공격해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러시아 정규군과 FSB가 5인 교전한다. 정규군 따로 FSB 따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부대, 타 군 간의 이 지휘 통제 네트워크 C4I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뭐야? 우리 부대가 아니면 그냥 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인 교전이 일어나서 많은 병사들이 사상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는 벨고로드와 쿠르스크, 브란스크 이 우크라이나의 국경 지역이죠. 이 지역에 있는 주에 각 주별로 집단군 창설을 준비한다라는 건데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집단군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로 지금 군단급 정도 되는데 사단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주마다 사단을 여러 개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사단을 만들면 그 병력들을 무장시킬 무기는 있나? 무기 없죠. 그리고 또 이 젊은이들을 다 끌어모아서 전선에 지금 보내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집단군급으로 하나의 주마다 집단군급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을 강제 징집해야 되냐,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 접경 우크라이나의 수미주에서 주민 4만 5천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해야 되죠.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쿠르스크 점령지 주민의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파란띠를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주민들에게 이렇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모습인데 좋다고 지금 박수치고 있어요. 나중에 쿠르스크가 다시 러시아로 넘어갔을 때 이런 주민들이 좀 괜찮을지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서 뭔가를 나눠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우크라이나 깃발도 꺼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과거에 6.25 때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지역들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좀 희한합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최대 규모의 공격 드론 공습을 방어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처음에는 8대의 드론이 날아온 것을 방어했다라고 하더니 좀 이따가는 또 10대의 드론을 방어했다, 다 막아냈다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모스크바 외곽 지역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다 막아냈으면 불길은 왜 오르는지 여기는
크렘린에서 54km 떨어져 있는 모스크바 외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드론이 날아갈 정도로 러시아군의 방공도 뭐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된 이런 상황이죠. 자, 로스토프주의 프롤레타르스크 저유고 닷새째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 크기의 석유 저장고인데 52개의 저장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성으로 봐도 여기 사진 확대해 드리겠는데요. 여기 시커멓게 바람에 지금 검은 연기가 날려가고 있는 것이 위성에도 보일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지속적으로 진압되지 못하고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이 프롤레타르스크 저유고에서 167km 떨어져 있는 로스토프시까지 이렇게 시커먼 연기와 연기 안개가 쫙 깔려 있고 냄새가 지독하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큰 불이 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것을 진화할 능력도 과정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전선에서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며 병력을 갈아넣어 상황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군에서 결국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군 병사가 스톰제트 돌격대 지휘부를 폭사시키고 우크라이나군에 귀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자비한 자폭 돌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러시아군의 스톰제트 전술에 분노한 러시아군 병사가 러시아군 지휘부가 있는 벙커를 폭파하고 우크라이나 측에 귀순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DIU가 현지 시각 8월 20일 밝혔습니다. DIU는 이날 콜사인 실버로 명명된 이 병사가 최근 자신의 부대에서 지휘관과 참모들을 수류탄으로 몰살시킨 뒤 우크라이나로 귀순했다며 이 병사의 귀순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군에서 FPV 드론 조정 요원으로 복무했던 이 병사는 지휘관과 장교들의 계속되는 구타와 갈취, 무자비한 자폭 돌격 지시에 환멸을 느껴 올해 초 러시아 자유군단에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자신의 신병을 인수할 우크라이나군과 접선 장소와 날짜, 시간을 정한 뒤 새벽에 몰래 지휘관들이 있는 벙커로 접근했는데요. 그는 사전에 벙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벙커에 15명 정도의 장교들이 모인 것을 확인하고 거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벙커로 연결된 환기구에 안전핀을 제거한 수류탄 2발을 던져 넣었는데요. 벙커 내부에서 터진 2발의 수류탄으로 안에서 자고 있던 스톰제트 부대 지휘관과 참모 다수가 죽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사는 거사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갖고 주둔지를 빠져나와 사전에 약속된 접선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했는데요. 그는 보상금을 받고 제3국 망명을 제안받았지만 러시아 자유군단 입대 의사를 밝히고 다시 군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을 몰살시킨 뒤 귀순한 이번 사건은 최근 러시아의 잘못된 병력 운용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계약병과 동원병은 물론 징집병도 강압으로 계약병 신분으로 만든 뒤 스톰제트 부대에 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러시아군 일선 장병들의 불만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통제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무능한 러시아군 장교들도 병사들의 불만을 점점 더 키우고 있는데요.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최근 쿠르스크에서 발생한 5인 교전 사례를 소개하면서 러시아군 일선 장교들이 병력 통제는 고사하고 작전 계획에 대한 이해나 타 부대와의 협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대를 이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의 병력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무능력한 지휘관의 숫자가 더 빠르게 늘고 있고 이로 인한 병사들의 불만과 손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러시아, 이대로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에서 정말 역대급 사고가 터졌습니다. 네, 이 병사인데요. 이렇게 싱글벙글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 병사예요. 러시아군 부대에서 드론, FPV 드론 조정하는 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장교들이 너무 많이 때리고 그리고 갈취하고 자기는 FPV 드론 조종사이기 때문에 직접 스톰제트는 가지 않지만 가던 동료들은 그냥 뭐 썰려 나가는 거죠. 나갔다가 못 들어오면 죽은 거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는 저기 갈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 이런 것들이 되어서 우크라이나의 그 I want to live,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나 귀순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컨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해와서 결국은 거사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빵 터지고 있는 폭발 순간인데 동영상 잠시 보시면요. 네, 빵 터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총을 어디다 겨눕니다. 터지니까 누군가가 뭐 그 공격에 들어온 것 같아서 총을 막 겨누고 하는데 두 발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병사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 죽였다. 15명이 저 벙커에 있었는데 다 죽였다. 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다 죽인 것 같진 않아요. 뭐 수류탄이라고 하는 게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수류탄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물로 인해서 파편이 제대로 다 꽂히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큰 효과는 거뒀다고 보고, 그리고는 이 미리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을 해놓고 카메라는 세팅해놓고 메모리 카드는 다른데 있는 거죠. 그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증거를 제출해야 되니까 귀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보상금 주고 제3국 갈래?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최근에 밀8 헬기 부조종사가 이제 최근 아니고 재작년에 전향을 해서 왔죠. 헬기 몰고. 그런데 최근에 스페인에서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제3국에 가면 암살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러시아 자유군단에 다시 가서 군인으로서 복무하겠습니다. 그게 더 안전할 것 같다. 드론 조정 어차피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3국으로는 안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러시아군에서 뭐 정말 특이하게 한번 벌어진 일이냐? 최근에 지휘 통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호송대 트럭이 하나 파괴가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쿠르스크주의 수자가 한 5만 5천 명 되는 그 도시였는데, 그게 우크라이나가 8월 6일 날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가서 며칠 만에 점령했던 곳 아닙니까?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 가던 러시아군 호송대예요. 이걸 러시아군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대전차 미사일 쏴서 격파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야, 이거 우리가 우크라이나군 격파했어 하고는 전과 보도를 올렸고 러시아군 그걸 또 자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트럭 아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지금 니들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오는 그 도로인데 이 차량 방향을 봐서 니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아니야. 그렇게 해서 러시아군이 아주 부끄러워진 사건. 그리고 또 여기도 역시 러시아군 요즘 자주포 잘 없죠. 완전히 오래된 구형 야포만 쓰고 있는데 여기 자주포 두 문이 있어요. TS-19 최신형 자주포, 이거 두 문이 각각 파괴가 됐어요. 이것도 지금 쿠르스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의 러시아 측 후방인데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가다가 보니까 뭐가 포를 뻥뻥 쏘는 게 보여. 자, 이게 우크라이나군이냐 러시아군이 모르겠다, 그냥 쏘자 해서 쏴서 이렇게 깔끔하게 파괴를 시켜버렸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군이었습니다. 타 부대와의 지휘 공유, 작전 공유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러시아군의 현실이고, 이 아래 사람들, 이 병사들은 장교 간부들을 완전히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군대가 뭐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러시아군이 또 푸틴이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전쟁을 끝내길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